네, 이번에는 디자인의 과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디자인의 박은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디자인으로 준비하는 100세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고령화 사회를 코앞에 둔 지금의 더 넓은 관점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와 함께 안타깝게도 유모차보다 못한 휠체어가 허다할 만큼 노인용품 시장이 열악한 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령화 사회를 위해 디자이너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제품을 디자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문제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네. 그런데 노인을 위한 제품하면 저는 사실 노인분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걸을 때조차 근력이 없어 남의 도움을 받거나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텐데요. 사실 걷기도 힘든 노인들이 찻잔이나 책을 들고 이동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데서 착안해 바퀴 달린 지팡이를 선보인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코엔 형제와 같은 제목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네. 지팡이에 바퀴를 달고 쟁반, 수납상자, 아이패드 받침대까지 장착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보행만 돕는 게 아니라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까지 돕는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이름도 재밌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네. 그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그런데 이 지팡이를 짚기 싫어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노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게 싫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마음은 젊을 때와 똑같습니다. 네.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기 어려운데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 꺼려지는 겁니다. 심지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차라리 밖에 나가지 않는 게 낫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축 없이 혼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지팡이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물건입니다. 만약 이런 지팡이가 패션 아이템처럼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지팡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그 가수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그 지팡이 네. 모양을 들고 나왔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지팡이가 의료 보조 도구가 아니라 패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팡이를 선보인 리어 노르가드라는 사람은 디자인으로 지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 드릴 지팡이를 사려고 했지만 디자인과 기능을 둘 다 갖춘 제품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자 마음을 먹었고 심플하면서도 다양한 컬러를 가진 지팡이 옴무를 선보였습니다. 옴무는 덴마크어로 아주 조심스럽게라는 뜻인데요.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충격이 강한 것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잡아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이와 취향에 맞는 컬러를 고를 수 있게 또 다양한 컬러를 준비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참 예쁘고 감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 마음에 들어야겠죠? 네. 노인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특히 다양한 컬러가 노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료 도구가 아닌 패션 액세서리를 쇼핑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 옴무의 의도가 딱 맞아 떨어진 것인데요. 이런 옴무의 의도는 광고 사진에도 그대로 묻어납니다. 애완견을 모델로 한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가 윌리엄 웨그먼이 찍은 옴무의 광고 사진은 마치 패션 화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네. 또 지난 시간에 소개한 노인들의 길거리 패션 블로그 어드밴스드 스타일에 등장하는 사진을 보면 옴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띌 것입니다. 네, 이게 노인분들 사이에서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핫 아이템으로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론 이 고령 사회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일본이 또 세계 최고의 고령 사회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고령화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노인 관련 시장이 좀 일찍부터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비교적 일찍부터 그 노인 관련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1999년 처음 선보인 라꾸라꾸폰입니다. 우리말로 편안하게라는 뜻을 지닌 라꾸라꾸폰은 50대 이상의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휴대폰입니다. 2011년까지 누적 판매가 2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지난 4월에는 라꾸라꾸 스마트폰까지 출시했습니다. 노인을 타깃으로 한 라꾸라꾸폰의 핵심은 보고, 듣고 쓰기 좋은 디자인인데요. 낮아진 시력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없도록 버튼과 글자를 크게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필요 없는 기능을 과감히 버리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기능은 꾸준히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과 말 사이의 무음 구간을 이용해 상대가 하는 말을 천천히 들리게 하는 천천히 보이스 기능이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크게 통화 내용을 잘 알아들 수 있게 한 분명히 보이스 기능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노년의 록스타가 생각해낸 앱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락 그룹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멤버로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올해 7순 나이의 루 리드가 디자이너와 함께 개발한 루줌이라는 앱입니다. 루줌은 연락처에 있는 주요 정보를 화면 가득히 확대해 보여주는 연락처 관리 앱인데요. 이런 제품을 보면 역시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좋은 아이디어를 이미 일본에서는 많이 나온 상태네요. 지금까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지만 정작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품이나 사회 프로그램은 별다르게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어린이와 노인용품 시장을 좀 비교해봐도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작에 집중된 관심을 노령에도 똑같이 할애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